세계 최강 킬러 큰 거 온다. 맨날 큰 거 온대. 큰 거 안 와요. 큰 거 오고 이런 건 아니고. 음, 치즈 주는 고양이는 점심시간 라이브 그 어저께 많이 못했죠. 어저께 라이브를 그냥 길게 못해서 오늘 뭐 길게 한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어쨌든 예 오늘 라이브로 이 안경을 벗은 이유가 이 노안 때문에 안경을 쓰면 채팅방에 글이 안 보여요.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질게임증인 레전드니. 아 유튜브에서 라이브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에 대한 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 어떤 분이 지금 제 영상을 잘라서 계속 올리고 계세요. 뭐 이분도 아마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까지 할까 이 상황이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고 아이디로만 아는 분인데 영상을 잘라서 이제 조금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도 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유튜브 시스템상으로 제 얼굴이 계속 노출이 되는 채널이 우회 채널로 만약에 지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하여간 본인도 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보면. 어, 어쨌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현재 우리나라 이 축구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한국 축구가 발전을 하나 안 하냐 이게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순수 축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이미 선을 넘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축구와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뭐 박주호다, 김영광이다, 뭐 이천수다 다 똑같이 하는 얘기는 축구인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축구의 나름 전문가들 그러니까 스스로 축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축구판이 돌아가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대기업 회장이 하다가 여기 뚝 낙하산처럼 떨어져서 한국 축구를 말아먹었다. 지난 13년간. 지난 13년간 한국 축구를 정확히 뭘 말아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축구 자체가 원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하는 객관적 냉정한 평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선수들의 실력만 감싸는 그런 구조로 와 있고 선수의 실력을 감싸고 그 다음에 유튜버가 생긴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기자들 아니면 해설가들이 축구 선수들, 현역 선수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수들의 실력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어려워진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런 구조화에서는 실력의 전반적인 책임을 감독에게 덮어 씌우고 그런 상태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축구인들 스스로가 축구협회의 운영을 맡겠다 하고 나서서 혁신회를 만들고 뭘 하겠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회장 선거도 직선제로 하겠다. 직선제를 지금 우리나라 축구협회 가입되어 있는 등록 선수가 11만 명이고 심판하고 뭐 다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그 숫자가 뭐 한 15만 명, 20만 명 가까이 되겠죠. 이렇게 20만 명 생활체육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준회원이거든. 축구협회 등록만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직선제를 한다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거냐? 그러면 직선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직선의 범위, 다시 말하면 선거인단으로 들어가는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뭘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런 논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선제로 간다 하는 큰 틀이고 현재 200명이니까 300명으로 늘린다, 400명으로 늘린다, 500명으로 늘린다, 아니면 5,000명으로 늘린다 이런 단순 숫자에 대한 것들만 남아있어요. 막연하게. 왜 우리 사회가 되게 미개하고 발전이 없느냐?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에요. 축구인들이 축구협회를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옛날에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축구협회장을 맡았다. 4년 뒤 아니면 다음 곧바로 있는 아시안컵 결과 안 좋고 뭐 안 좋고 감독 임명했는데 물론 감독 임명도 안 될 거예요.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60일에 선거를 왜 미루느냐? 직선제로 바꾸고 나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세력들을 전부 구세력이라고 몰아붙이죠. 구세력의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간이 몸부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현 정관상의 규칙대로 그대로 간다. 룰대로 간다고 하면 60일 내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룰을 어긴 상태로 운영을 해서 지금 같은 파행적 구조와 결과를 만들었다. 그런 인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제도 틀 내에서 60일에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 거지. 그 60일의 틀을 상위에 있는 대한체육회 그 양해를 구해서 60일보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정몽규가 자기 임기 연장을 위해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임기 2번을 연장한 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야. 그 자기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성이건 이영표건 누가 해도 좋아요. 어차피 뭐 한국 축구가 잘 되나 안 되는 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의 사회적 의미예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냐. 정치적 의미도. 왜냐면 이미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를 틀어서 청에서 듣는다는 얘기거든. 예? 청에서 듣겠다고 하는데 그 청문회 자리를 굳이 기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홍 감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데 박항서도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다들 안 들어온 핵심 자원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청문회를 연기하겠다. 아니면 유명무실 되는 거지. 청문회를 하자고 나서고 깽판 친 진종원, 이모경이는 손흥민 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KO도 당했고. 그 바보도 병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전체 손흥민 팬의 눈치를 봐가지고 거기 몇 번 얻어맞고 잘못하면 개 털리겠구나 하고 손 털고. 진종호 처음에 좀 나섰다가 본인 모가지가 달랑달랑 국회의원. 지금 국힘당에서 징계를 열겠다는 거야. 해당 행위로. 명백한 해당 행위죠. 자기 당의 의원이 특정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다른 사람을 지원 유세한다. 이게 안 했으면 되는데 굳이 지원 유세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원할 필요가. 그 명백한 해당 행위죠. 그러니까 진종호는 모가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배현진, 진종호, 뭐 박정훈 뭐 이런 애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 둘이가 일을 크게 만들어 놓고 쑥 빠졌어. 전면에서. 그러고 나니까 청문회 자체가 맥이 빠져. 김이 빠져버렸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말은 던져놨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협회 내부에 월드컵 경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 선수단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종호가 아니면 이모경이 내부의 문제를 파악을 해봤다 이거지. 그런데 파악을 해봤더니 선수들이 어떤 분란을 일으킨 걸로 파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청문회 들어서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이런 애들이 만약에 뭐 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손흥민 없는 자리에서 손흥민 불러다가 손흥민한테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또 손흥민한테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하면서 팬들이 들고 일어나면 국회 청문회에 예를 들어 손흥민 건을 들고 나왔던 애들은 다 병신이 되는 거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축구인들이 축구 자체의 경기를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축구 산업 구조와 축구 협회 행정의 일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이 축구를 잘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북축구협회 회장 말이 맞아. 본인들이 선수 생활 잘하고 축구 선수장에서 해외에서 축구를 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네? 행정을 잘 아는 축구협회 행정을 잘 아는 건 다른 문제라 이거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천수가 자기 채널에서 축구협회 내부에 예? 완전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5명의 오적이 있다 이거지. 그 친구들을 제거 안 하면 축구협회 아니면 쇄신 어렵다. 그 친구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해.
근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제거가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임기제로 해야 되네. 3년, 4년제로. 계약직으로? 아니면 2년 단위? 2년 단위 재계약을 하면서 2년 뒤에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는데 미쳤다고 열심히 해. 20년, 30년씩 못 박아.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청춘을 다 불사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냐. 아니면 2, 3년 있다가 나갈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천수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은 조직 생활, 다시 말하면 축구팀 외 기본적인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일을 해봤나?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 50명, 100명, 200명짜리 계약직과 정규직이 섞여 있고, 임원과 일반 사원이 섞여 있는, 직원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 아래 위를 번갈아 가면서 두루두루 일을 해봤냐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 20년, 30년 장기 근속한 사람들은 뭐냐고. 그 사람들은 다 그 회사에 접해라. 네? 어느 시점에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계속 다 떨어졌지. 작년이 아니다. 내 유튜브 채널 날라가기 한 몇 달 전까지 내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내보고 주식하라고 왜 주식 안 하시냐고. 그런 애들 있지. 지금 다 어디 갔어? 그 친구들. 예? 코스피 지금 이제 한 6천도 이제 무너질지도 몰라.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예를 들면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삼성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 회사의 임원들은 책임지고 매년 물갈이를 하는데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20년, 30년 장기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내보내야 되나? 오래 있을수록 적폐가 되나? 조직에? 예? 어느 회사에 20년, 30년 장기 근속 있으면 다 그 적폐가 되냐고. 거기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그 회사가 실적이 좀 안 좋아져서 예를 들면 그거 됐다. 실적 전체가 꺾였다 회사가.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난 이유가 장기 근속하고 있는 사람들 탓이에요.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책임을 물어서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썩었다. 저 사람들이 실세다. 당연히 실세지. 직책이 올라갈 거 아니야. 20년, 30년 있으면. 사원으로 입사해서 부장까지 나왔는데 보통 15년, 20년 걸린다. 대기업에. 예? 뭐 때문에 그렇게 대기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요? 결국엔 진급을 하는 거잖아. 정상적으로 입사해서 진급을 해서 15년, 20년 근속을 달성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하고 전문가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원이었던 애를 대리해서 과장으로 더 많은 고난을 주는 거 아니야.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으로. 나중에는 해당 본부의 임원으로. 그게 기본적인 구조잖아. 사회 구조. 기본 구조가 축구협회에서는 예외이네? 그러면? 예외일 수가 없죠? 거기 사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지금 부장이 됐다. 어느 분과 뭐 축구부네, 협회네. 예? 뭐 상무가 됐다, 임원이 됐다. 당연한 거잖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일을 오래 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돼요. 만약에 20년, 30년 됐다는 이유로 썩은 물이다. 그럼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장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예? 뭔가 일을 오래 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장인이 되는 거잖아. 마이스터가 되고. 단순하게 일을 오래 했다.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협회 내부에 5명이 바뀌면 안 되는데 그 5명이 이천수를 싫어하나 보지. 왜 이천수가 지가 밖에서 벌린지. 지금 이천수의 신분이 이미지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쇄신이 됐다 그러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천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축구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내가 이천수를 그렇게 별 좋아하진 않지만 이천수 내가 편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예? 프로 선수의 국가대표까지 한 애가 전남 드래곤즈 입단하려고 전남 그 구장 앞에서 인사를 시키는
그 구단 행태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했더니 이천수 존나 불쌍한 새끼라고. 네? 그런 거를 얼마 전까지 시키는 게 우리나라 협회 구단이고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왜 이천수가 그런 이미지로 전남에 가서 왜 한국 프로 구단으로 들어와서 다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전남에서 굴욕적으로 1시간 가까이 벌써듯이 서서 인사를 하게 됐냐? 본인의 잘못인 거거든. 네? 그렇게 해서 이천수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유튜브를 하고 나서 비로소 이미지 세탁이 좀 된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천수라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느냐? 모르지만 달라졌을지도 더 좋아지고. 결혼하고 애 놓고 나면 대부분 남자들 정신 차리고 좋아지긴 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천수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 특히 축구와 관련되어서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렇게 칭찬할 만한, 할 만한 것이냐고. 뭐 해외 나갔다 왔다, 뭐 해외 나가 성공했나 그래서? 스페인 가서 성공했어요? 없잖아, 그런 거. 한국에서 이천수 공략 쳤다 모르는 사람 있나? 어? 공만 잘 차면 다 해결되는 거야. 뭐, 모든 문제가 없어지나? 본인이 갖고 있던. 전남에서 왜 그렇게 이천수 안 받겠다. 여기 팀 오고 한국에 다시 K리그 복귀하고 싶으면 와가지고 인사하라. 왜 그랬겠냐고. 구단에 괘씸죄 걸린 거잖아. 그런 이미지가 축구계에 전반적으로 있었으니까 축구협회 쪽에서도 이천수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예? 그 5명의 주적 카르텔이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거. 그 사람들이 감독이 임명했나? 예? 그 사람들이 감독이 임명했어요? 축구협회 정관도 안 받나? 어떻게 임명되는지? 정강위에서 정한 다음에 올려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회장이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 네? 그럼 거기에 협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사회를 갖고 있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다. 기술분과위원. 전력강화위원 들어가지도 못하지 일반인들은. 전문가들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기술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아니 기껏 뭘 맡으라 이거야. 맡아서 니네가 한번 니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한테 축구인들한테 들어와서 해보라 이거. 그 들어올 사람 내가 신문선밖에 없어. 눈치 없이 해봐야. 예? 신문선 회장하려고 들어오겠지. 요때다. 조례의 기회가 왔다. 내 이름을 나 돈 좀 벌고 이제 묵고 살만하니까 한국 축구사에 내 이름을 길이 못 받겠다 하고 회장 한번 해야지. 신문선이라고 한 번 하면 끝내겠어? 계속 하려 그러지?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거기 있는 인간들. 직접적으로 축구인들, 니네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럼 니네가 들어와서 손 볼 수 있게 해줄게. 들어와서 전력강화위원도 맡고 회장도 맡아서 해. 다 싫대. 책임은 누가 지나? 네?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지금까지 박지성 입에서 나온 얘기는 기자들이 물어보는 답하는 것밖에 없어.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얘기밖에. 네?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다. 뭐 있겠죠. 뭐 전력강화위원회 결제가 뭐야 여기서 지금까지. 전력강화위원회 기술 저기 뭐지 축구혁신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사랑 대한축구협회 직원 그 다음에 이영표 박지성 박조 다 들어왔어. 네? 회의를 했어. 기껏 한다는 게 내린 결론이 회장 선거를 60일 안에 하기 힘들다. 전체적인 선거 틀을 다 바꾸고 하자. 기껏 그거야. 네? 그러니까 협회장, 전북축구협회장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이거. 그냥 하라고, 선거. 어? 니네들 믿는 인간 있으면 니네들이 믿는 인간 출마시켜서 해보라고. 거기에 회장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는 39표인가 38표인가 밖에 없어. 연맹 8표. 그 다음 시도지사 협회 10표. 그 다음 프로축구 K1 그것도 K2는 아니고 거기 12개 표.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이야. 선수, 지도자, 여자축구 선수. 에?
등록 선수들 18세 이상의 그런 애들 중에 랜덤 호출이라는 거 아니야. 그 제도가 뭐가 문제야? 일반 축구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고? 왜 반영이 안 돼? 그럼 일반인들을 축구협회 가입시킬 거야, 전부 다? 일반 국민들을? 그럼 인기투표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축구협회 자체를 없애든가.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식으로 하든가. 협회를 국가 소속으로 해서 국가체육부대로 만들어서. 예? 국가 세금이 지원되니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국가기관으로 만들자.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한체육회 정도 다 바꾸고. 예? 축구협회도 그렇게 바꾸려 그러면 협회기관으로 바꾸려 그러면 뭐 산하법인 해체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미쳤다고 뭐 정부기관에 속해가지고 하겠냐고. 예? 뭐 K리그도 국가가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게 공산주의잖아. 사회주의고. 모든 걸 국가가 운영하겠다. 국가 권력 통제해 놔야 된다. 응? 국가 권력, 그럼 뭐 한번 물어보자. 국가 권력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권력인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세요. 주가 정책 보라고. 그게 정부가 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에요. 다 불만 없어요? 네? 현재 정부의 주가 정책, 환율 정책, 부동산 정책이 불만 없냐고. 국가가 맡으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가 되나?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그래서 축구협회 떠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 떠있는 사람이 비전문가면 뜻만 있고 전문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협회 효율성은 누가 보장하는데? 책임질 자리에 책임을 맡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어떡해?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네? 결과가 안 좋은 모든 원인이 협회에 있는 카르텔, 어? 걔네들 때문이라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 연관성이 있나? 협회에 있는 이천수가 말하는 오적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에 인과관계가 있냐 이거?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나? 감독을 잘못 뽑아서 선수는 쓸 수 있는 감독이 그 정도고 선수 쓸 수 있는 선수가 그 정도인데 그 미쳤어. 니가 국가대표팀 감독하라고. 그 월드컵 우승하라고. 그런 얘기를 네가 얘기하라 이거. 내가 감독하고 이 홍명보처럼 난 안 하겠다. 그럼 네가 하라고. 김영관이 네가 하라고. 네가 국가대표팀 감독 지원을 하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우승 시키겠다 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어려운 일을 맡아서 진행한 사람. 협회도 있고 회장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이거지. 예, 다. 선수들도 있고. 그렇게 나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으면 박수를 쳐주는 게 맞는 거지. 예? 지금 일본 대표팀 애들 계속 다니면서 유소년 애들 만나고 어디 가서 팬들 만나고 행사하고 다녀요. 휴가 기간인데. 일본은 성적이 좋았어요? 월드컵 우승 목표를 한 팀이 32강에서 탈락했는데? 아무리 상대가 브라질을 해도 마찬가지야. 지금 일본 대표팀 애들 다 휴가 기간인데 어디 저 멀리 뭐 어디 휴양지 갔다 이런 애들 없고 다 일본 내에서 그거 하고 있어. 다는 물론 아니겠지. 네. 주요 선수들 다 일본 내에서 행사하고 있어요. 특히 유소년 애들. 더 감정적인 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 구단들이 발전하는 거는 참 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에 있는 지금 J리그 이제 여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부 그걸 가 있거든. 전지훈련을. 그 전지훈련을 가면 전지훈련장이 대부분 어디야? 가고시마, 그 다음에 홋카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하는데 놀라운 거는 어쨌든 그런 지역에 무슨 축구팀이 있길래 잔디를 그렇게 잘 관리하느냐. 물론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보면 오키나와 이런 데가 잔디 관리가 쉬워. 일조량도 그렇고 강수량도 그렇고 토질도 그렇고. 그런 데 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데 아니면 A매치를 치는 것보다 거기 그 도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잔디 상태가 유럽 맨유나 리버풀 구장 훈련장처럼 잔디 상태가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한다 이거지. 물론 부대 시설은 형편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J리그 선수들의 뭐 그 일본 내에서 쳐오라고 하면 이제 그럴듯한 트레이닝 센터 악사다 뭐 아니면 코법이다 뭐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원이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구장 상태는 되게 좋다 이거지. 그런 데서 전지 훈련을 갔는데 뭘 하느냐? 훈련장에 가서 첫날 아니면 둘째 날 사이에 꼭 그 지역 팬 미팅을 해요. 팬 미팅을. 그거야 그 자기들의 원래 연고지가 아닌 전주 훈련 지역에서. 그러면 더 웃긴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선수단한테 전달하는 행사를 꼭 해요. 이거는 일본 대표팀한테도 했었었어요. 일본 대표팀이 지바에서 훈련을 할 때 관련 스폰서 업계에서 와서 선물 증정 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가고시마다 이런데 뭐 어디 가면 소고기, 그 지역 특선 소고기를 선수한테 전달하고 그 지역 특선 과일을 전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방문해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선수들이 와가지고 40명 선수단에 뭐 코칭 스태프까지 하면 5, 60명 이상이 와서 돈 쓰고 가는 거니까 고맙다는 거지. 거기서 밥 먹고 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다. 네? 돈을 쓰고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사인해주고 뭐 온 사람들한테 다 사인하고 사진 찍고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를. 일본 대표팀도 그러자. 일본 대표 스코틀랜드를 가든 아이슬란드 가서 뭘 하든 저 어디 그리스를 가든 가면 그 현지 교민들 꼭 초청해서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축구를 안 좋아할 수가 있나? 팬들과 선수들 간의 유착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예? 우리나라는 K리그 팀 1년 내가 선수들 어디 처박혀 있는지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전지훈련을 어디 갔는데 그 전지훈련에서 팬 사인회를 했는지 팬 미팅을 했는지 예? 그 전지훈련 간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협조를 해서 뭘 했는지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 대표팀도 심지어 어디 전지훈련을 가고 미국에 어디를 가고 훈련 캠프를 가고 멕시코를 가 경기를 하러 들어가도 현지인들과 미팅을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 팬 미팅을 했다는 게. 네? 발전하려면 뭐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왜 J리그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 처음에 거기도 다 기업들이 달라붙었어요. 기업들이. 얀마,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 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미우리, 예? 그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처음에 시작했어. 그런데 적자가 많이 나, 초기에. 그 다음부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연고제에 팬 수를 늘리는 거. 다시 말하면 관중 수입과 유니폼, 기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성공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EPL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구단 중에 축구단이 돈을 벌어서 매년 흑자를 내는 구단들은 전체 구단의 3, 40%도 안 돼요. 매년 적자예요. 매년 적자인데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어쨌든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은 있어. 그 수입으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그걸로. 그러니까 구단의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냐? 선수가 구단의 자산이에요. 1,000억 주고 선수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그 1,000억짜리 선수가 자산이라고. 구단이 스타디움을 지었다. 스타디움을 지는데 돈 빌려서 짓잖아. 토트넘이든 어디든 다. 그러면 그 돈을 이자를 갖고 뭘 해야 되니까 선수를 판다고. 비싼 선수들을.
중개권료 들어오는 거 점점점 몸값 높아져서 중개권료 들어오는 거 많아지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라 이거지. 그런데도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선수 자산을 다 갖고 있거든. 그 선수들의 몸값을 다 합치는 게 그게 구단의 가치거든. 선수를 팔고 이적을 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 그러니까 구단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적료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국내 K리그에서는. 예? 중개권료 아무 의미 없는 수준이고. 그런 구조화에서 어떻게 축구를 발전시켜요? 지역 밀착. 안양FC가 집 근처에 있는 모양인데. 안양FC 선수단이 1년 내내 무슨 행사를 하는지 우리 동네는 아무런 전달이 없어. 내가 안양시가 아니고 의왕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안양시와 과천 그 의왕 경기에는 전광판에 들어오긴 하더라. 안양FC 경기했다고. 선수들은 다 어디 있냐고.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경기장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애들 방과후 학교 방문해서 청소년 애들 일일 지도하고 방과후 활동 지도해주면서 나중에 선수들을 다 그 친구들을 관중으로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가. 네? 바쁘다고? 씨발 J리그 선수는 안 바빠서 그지다 하고 있나? 오픈 트레이닝 행사를 치르면서 거기 방문한 학교에도 초대하면 걔네들 와가지고 몰려들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어? 그런 애 실제 경기장 가서 보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도대체 마케팅을 하냐 이거 한국은. 네? 어떻게? 축구협회 운영에 관련해서 회장을 바꾼다. 그 안에 있는 실무진을 바꾼다. 그렇게 해서 바꾸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야지 혁신이는. 뭘 혁신한다. 사람을 바꾸면 자동으로 혁신이 되나? 정부가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면 자동으로 사회가 혁신이 됐어요? 쇄신이 되고? 네? 용인 한우 맛집 가면 용인에 부지 쌓이 많다. 그 애새끼들 밥 처먹으러 온 거잖아. 그냥. 응? 현재에 있는 카르텔, 협회 내부. 그래. 다 물러나라. 아니,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잘못을 근거로 걔네들을 해직시켜요? 그렇게 해직당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소송할 것 같은데? 복직 소송을? 부당해고로?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나가라? 뭐 때문에? 이천수 그 이야기잖아. 스스로 알아서 나가야 된다고. 내 직장인데 왜 스스로 알아서 나가야 돼? 내가 일을 좀 못해서? 일을 좀 못하면 다 그냥 해고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예? 아니 뭘 근거로 뭔가 비리가 있었거나 어? 사내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 사규라는 게. 그럼 협회에도 해규가 있겠지. 해내 복무 규정이. 그 복무 규정에 따라서 뭔가 비리가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만두라는 거지. 누가 들어왔으니까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만두라. 응? 새로 정광희가 들어왔으니까 그만두라. 정광희는 아무것도 비상근이잖아. 기술위원도 비상근이고. 상근으로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무슨 근거로 자르냐고. 도대체. 그 사람들 그만두라. 나가라. 생각 있는 애네. 이천수는? 생각 있는 사람이냐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비리가 있다. 돈을 받아 먹는다. 선수들한테. 지도자 돈 받아 먹고 뭘 해줬다. 그러면 잘라야지. 그럼 그런 근거를 제시하든가. 그냥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고인물이고 박힌 못이다. 그러니까 이 고인물과 박힌 못으로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쇄신이 된다. 그럼 뭐 모든 조직을 씨발 10대 20대로 다 채우지. 나이 든 게 문제라 그러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회도 나이 든 사람들이 문제라 그러면 10대 20대로 다 갈아치우지. 모든 조직을. 네?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지금 나서서 뭐 혁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거제도 바꾸고 뭐 해서 열심히 제도 바꾸라 이거지. 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해보라 이거지.
예? 그렇게 해서 칼을 손에 쥐고 완장을 차고 칼춤을 추면 그 칼춤 춘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에서 그 칼에 의해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구조는. 응? 지금 당장은 내가 칼춤을 추고 출 수 있고 완장을 찰 수 있고 응? 서슬푸른 칼을 내 손에 쥐고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축구협회를 난도질해서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 해보라고.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축구협회 내부 들어가면 축구협회 인원이 한 140명 있다. 그런 식으로 칼춤을 추고 들어온 사람들을 과연 좋아할까? 순수하게 따르고 업무에. 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얘기하듯이 그게 아니다.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일을 오래 해봐서 잘 알거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혁신이를 출신이라 해가지고 새로 축구협회 들어왔어. 네? 어느 부서의 부장이 됐어. 과장이 됐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무에 있는 다른 부서 아니면 그 실무에 있는 다른 대리 사원들이 그거 안 됩니다. 얘기를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냥. 그 완장차고 완장이라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거기 합리성이 어디 있어. 낡은 권력을 새로운 권력으로 대체한 것밖에 없어. 낡은 권력이 새로운 권력으로 대체하게 되면 새로운 권력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득권인 것 뿐인 거지. 왜냐? 그 멤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들어온 거잖아. 새로운 카르텔이 들어서면 그 조직은 자동으로 혁신이 돼서 뭔가 좋아지나? 현재 축구협회가 그렇게밖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 이거야. 그 구조적 요인은 축구협회 내부 요인이 아니에요. 사회적 요인들이지.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못 바꾸고 사교육을 확실히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이유랑 똑같아요. 그게 100년 가까이 걸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즉흥적으로 들어와서 바꾼다.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가능하다고. 사회 변화 속도를 봐라고. 그게 가능한지.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꽤 오래됐으면 방문성도 마찬가지예요. 협회 쇄신을 요구하고 뭘 요구하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맞다. 정책을 아니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돼.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구조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다 제외되어 있고 회장을 갈아야 된다. 감독을 갈아야 된다. 감독을 뽑는 방식을 투명하게 된다. 공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해. 그러면 혁신은 누가 하나? 그랬더니 혁신이가 따로 만들어서 한대. 그럼 혁신이가 지금까지 나와서 한 얘기가 뭐야? 없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다 돼가는 거야. 네? 아무 얘기가 없어. 선거 60일에서 좀 더 늘리자. 그 다음에 회장 선거 뽑는 방법을 직선제로 바꾸자. 직선제? 그러면 가입회에 있는 정회원들은 권리는 그 정회원들이 돈을 내고 그 협회 가입되어 있는 정회원들의 권리 누가 보장해줘? 그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 아니면 준회원 사이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이사회 의결? 어차피 이사회 의결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회장은 그렇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사회 의결 시스템도 다 바꿔? 일반인들이 다 참여하게? 네? 축구협회 주요 사무에 전부 다 일반인들이 직접 다 들어와서 그럼 국민들이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치마다 국민 투표를 계속 해야 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기본적으로 대의제 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대표를 해서 의사를 모아서 진행을 하는 구조. 왜 그런 대의제가 정착을 했냐 이거지. 예? 시스템 유지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가 아니라 예?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서 그런 거거든. 매번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투표를 해야 돼. 온 국민이.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뭘 참여할 수 있게. 그럼 그 비용은 지금 200명을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총 비용이 5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5,000명을 한다. 그럼 거기에 5억 이상 50억을 써야 돼. 그 돈 누가 보다 많아? 예? 그 돈 누가 어디서 부담하냐고.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나?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답이 없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 좌파들이랑 똑같아. 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부동산인데. 전세 자금에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소송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한다. 예? 내가 집을 팔고 집을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요. 내 집을 살던 집은. 그 10억짜리 집인데 전세를 5억에 주고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난 딴 데 이사를 가서 전세를 살라 그래. 근데 그거를 정부가 관리한다. 예?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거든.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네?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처분의 자유. 소유권이 자유의 기본이 아니에요. 처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내 사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 처분권을 갖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 자유를 할 수 없어. 재산권에. 그러니까 내가 처분한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고. 예?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관리한다.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수준이 이렇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예? 나름 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좌파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 국가가 축구협회를 관리한다 그래서 효율이 더 높아지고, 예?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지 추첨을 통해서 하든지 지원자들을 연봉 정해놓고, 어? 거기 뭐 PPT 제출하라 그러면 거기서 뭐 맞고 안 맞고 어디 있나? AI가 다 만들어주는 세상에. 그런 걸로 뭐 평가 기준이 되나?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맡아가지고 감독들을 추천받은 다음에 그거를 돌려서 뺑뺑이 돌려서 추첨으로 뽑아도 그만이라 이거지. 네? 그러면 아무 팬들은 이제 국가 행 시스템, 감독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치열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왜? 본인들이 원하는 직접 방법이 됐고, 어? 정부가 뺑뺑이 돌렸으니까 공정하게 된 거고, 확률에 기초한 거니.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바라는 바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원 이정효 경기, 수원 삼성.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내가 트리콜로 TV인가, 뭐, 이렇게 수원 누가 팬인가 찍은 건지 아니면 수원 삼성 공식 TV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와서 슈팅을 60개를 때렸는데, 1득점인가? 그것밖에 못한다. 수원 삼성이. 이정효가 얘기해야지. 이정효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연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연습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런데 연습이 더 필요하다. 더 다듬어야 된다. 그렇게 오래 해도 다듬어서 하기가 힘든 판인데 홍명보는 다 모아가지고 몇 달도 되지 않는 2주 3주 기간 내에서 무슨 조직 능력을 극대로 만드냐고. 이정효 씨도 감독이잖아. 지가 수원 삼성 맡아서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 반년 동안 선수들 붙잡고 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 그걸 하고 있는데 하루 2번씩도 하고. 그런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와. 그런데도 감독 전술 탓을 할 수 있나? 감독 전술 탓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면서 입번 끝 안 하지. 홍명보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홍명보도 그러면 연습이 더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이 더 필요하다. 연습이 더 필요하다. 이정이 맨날 그거잖아. 디테일을 더 다루는 연습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계약 기간 내내? 본인은 안 잘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성적이 더 나빠지면 그래도 계속 수원 애들이 지킬까? 지금이야 뭐 올 시즌부터는 네 팀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다니까 수원 애들도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지금 그냥 밀어주는 거고 이정효도 그 점 최대한 이용하는 건데 뻔한 거잖아 그거. 네? 아니 수원 가지고 씨발 4위에서 못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고 감독 맡았겠냐고. 그 눈치 빠른 애가 이정효가. 본인이 책임 안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뭐냐? 오버액션들이 전부 다. 네? 뭐냐? 나는 전술을 잘 짜는데 선수들이 못한다는 거지. 이정현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전술은 완벽해. 내 전술은 완벽한데 선수들이 못해. 그러니 내가 훈련을 더 시키는 수밖에. 왜 이 논리가 이정현한테만 적용이 되냐고. 혹이나 다른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 예? 나의 시도력이 문제다. 하고 인정을 안 해. 나의 시도력이 문제다. 경기 결과의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야. 감독이 지는데 지는 척 하면서 연습이 더 필요하다.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 디테일을 더 다듬어야 된다. 누가 나라도 하겠다, 감독. 그렇게 얘기할 거면. 네? 이정해야말로 해줘 축구잖아. 내가 전술을 잘 짰어. 그러니까 니네가 해줘야 돼. 내 계획대로. 니네가 안 해주니까 내 견수리를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성과를 못 내. 그 이야기가 뭐가 다르냐, 홍명보한테 비난이나. 자원이 안 좋은데 홍 감독한테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 나만 보면 뭐 칠레고 나발이고 뭐 어떻게 얘기냐고. 선수 수준이 안 좋은데. 최소한 홍 감독은 선수 탓을 하진 않잖아. 이정형 경기 끝나거나 인터뷰 할 때마다 결론은 그거야. 연습을 더 필요하다. 디테일에서. 디테일에서 누가 봐도 더 필요해. 선수들이 경기를 못하면 뭐 저 팀 어쩔 수 없구나 이러지만 응? 잘해 선수들은 다. 그 잘하는 선수를 모아놓고도 성적을 못 내.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래도 선수 책임인가? 아니면 감독 책임인가? 한심하다, 한심해. 예? 그 자체가 기본기 얘기했다고 쫙 언론들이 한국 축구 기본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럼 이제 기본기 안 시키면 뭐 개인기 시켜? 잡아 나가야 돼? 공간 지각 훈련 시키고 뭐 공간에서 그거 하는 훈련 시키고 어? 누가 가르치는데 그거를? 지금 동네 축구교실 운영하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했던 거 대학교 때까지 운동했던 애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나? 걔네들이 왜 고등학교 그만두고 대학교 때 그만두는데? 걔네들도 그걸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못하는 애들이 그걸 가르치면 잘해지나? 그 축구교실 애들이? 예? 물론 훌륭한 선수가 뭐 훌륭한 지도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선수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얘기야. 기본적인 실력에 대한 얘기고. 왜 기본기가 중요한가? 선수들 스스로 알거든. 선수들 스스로. 본인들이 운동을 해보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한 이유 중에 대부분이 결국 기술적으로 내가 뒤떨어지더라. 다른 애들 비해서. 어디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을 처리하고 하는 능력도 개인의 특유한 능력이에요. 그것도 훈련에 의해서 배양이 발현될 수 있느냐? 훈련만 시키면 그러한 능력이 향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만약에 훈련만 시키면 잘 된다 그러면 아무나 데리고 훈련시키지. 피지컬 좋은 애들. 지금 K리그 보면 그렇거든.
왜 경기가 좋도 재미가 없느냐? 피지컬 좋은 애들이 경기장 전체를 꽉 장악하고 있는데 센스도 없고 기술도 없다 이거지. 그냥 힘 좋고 잘 뛰고 1년 내내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부상 없이 그런 애들만 즐겨하다 이거야. 그 기술 좋은 선수가 없어 그래서. 네? 내가 진짜 황당했던 게 그 파주에 그 이준석이 10번 달고 있는 애. 와, 걔 프리킥 차고 이런 거 보고 이제 내가 그 팀에 걔 에이스라고 10번 달고 있고 프리킥 다 전담하는 거 보면 그 이준석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야 프로 선수 맞냐? 준석아 이름이 같으니까 좀 뜨끔하지? 어? 걔 경기하는 거 프리킥 차고 뭐 코너킥 차고 보면서 와 너무한다 이 생각 들어. 너무한다. 그 팀의 에이스가 그래. 그럼 그런 애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뭐 가르치겠어?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을 창출하고 이런 능력 배우고 이런 거 가르치겠어? 그럼 어떻게 가르쳐? 유소년들한테. 응? 그나마 빠르지. 준석이가 빨라서 아마 뽑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전반 아니 후반 한 60분 70분 넘으니까 뛰지도 못하더라. 스프린트 자체가 없어졌어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그런 체력으로 어떻게 버티냐 이거 K2에서 그나마. 걔도 연봉 1억 넘을 거 아니야 훨씬 훌쩍. 그 팀의 에이스인데. 유럽이나 뭐 어디 스페인이다 독일이다 뭐 이런 나라가 브라질이다 축구 엄청나게 잘해서 이 친구들이 무슨 훈련 유소년의 훈련 방법이 뭐 어마어마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유소년 축구라 그러면 전 세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인데 여자 축구랑 유소년 축구는 특별할 거 없어요. 다양한 훈련 그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양한 훈련 방법을 개발하고 선수들한테 적응시켜서 그 선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판단력이 없는 선수는 판단력 계속 없어요. 경기 지능이 없는 선수가 어느 날 훈련시킨 데서 경기 지능, 축구 지능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한 변차,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몸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하는 거. 물론 그 몸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하는 거. 그 몸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능이 포함되거든. 그 지능이 동반된 몸의 움직임을 갖고 누가 더 잘 갖고 가느냐, 못 갖고 가느냐. 상대 동작을 얼마나 잘 빠르게 읽고 거기에 대응하느냐. 메시 드리블 보면 다 나오잖아.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반응에 대한 것들은. 의미 없는 얘기들만. 그러고 나서는 한국 축구 좋겠다면서 뭔가 큰 걱정이나 하는 것처럼.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본기 훈련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에 대한 이해가 없어. 통찰도 없고. 왜냐, 지도자 생활 제대로 해보질 않았거든, 어렸을 때부터. 본인 지금 초등학교 가서 가르쳐보라고.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걔한테 먹히는지부터. 자,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조금 덜 했는데,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여기까지. 뭐, 이 취직에서는 뭐, 축구와 질문 이런 건 없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저기 뭐지?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죠? 네, 오늘 여기까지. 우주님, 제 영상 뭐 퍼서 올릴 때, 욕 같은 거는 이렇게 삐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 잘라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특정인을 너무 비난하는 식으로 욕을 한다. 그러는 것들도 좀 잘라내셔야 될 거예요.
기본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만, 예, 그렇게. 괜히 또, 뭐지? 제 채널도 불똥 튈 수도 있고, 우주님 채널도 연관 채널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주 해야지. 이번 주. 또 비가 근데 계속 오는 걸로 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 혼자 나가서 찼어요. 봉선이. 날 돕고 이래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나가서 혼자 운동했었어. 1시간 좀 넘게. 거기, 비가 와도 할지 안 할지는 생각해보고. 네. 왜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뭐, 아예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요 정도 오는 거는 사실 상관없긴 한데, 비가 올 때 축구는 낭만이 있으니까. 또 우리 저 봉성님 또 비 올 때 슬라이딩 키퍼 보면서, 네? 물 튀기면서 공기 잡는 게 찍어야 되잖아요. 멋지게. 준서가 그러고 경기 한번 잡을까? 내손 운동장이 지금 일요일 오후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비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어디냐? 과천팀 이런 거 불러서 경기 할까? 예? 라이브 끝나고 한번 의논해보자. 게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지? 지난주는 웨이브도 쉬었더라, 보면. 아, 집 주위에서 했구나. 아. 근데 범성 씨가 키파를 보니까 만약에 필드 플레이어라 그러면 뭐 인사이드 연습 이런 거 둘이서 해도 되는데 키퍼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많이 나오면 슈팅 연습을 하고 하면 좋은데 혼자서 슈팅하고 이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재미난다. 오케이. 네. 이번 주 어쨌든 이번 주는 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